1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군사적인 활용 측면인데요. 세계 각국 특수부대 등에서 에어소프트건을 훈련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대테러 특수부대 복장을 한 요원들이 시가지 작전을 벌이는 듯한 영상입니다. 복장이며 장비며 실제 작전이나 훈련을 방불케 합니다. 특전사 중의 특전사라는 707 특임대대 출신 여군 예비역 중사 유튜버 은하캠핑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입니다. 실제 훈련은 아니고 특전사 출신 예비역들이 3대3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임무도 좀 나뉘어졌었고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끼리 작전 회의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떤 실전 감각을 좀 더 살려보면서 그렇게 이른바 CQB라 불리는 도심 테러 상황을 가정한 3대3 근접 전투. 현역 때는 서로의 목숨을 맡긴 전후였지만 오늘은 서로가 적이 되어 자존심 대결을 벌입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서바이벌 게임. 특전사 예비역들이 이용하는 총기는 실총이 아닌 페인트볼 발사가 가능한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실제 작전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솔직히. 그 실내 작전, 저희가 CQB를 특전사에서는 CQB 실내 작전 훈련을 하는데 실제로 실총의 무게와 반동을 그대로 구현한 하이엔드급 에어소프트건은 미 해병대와 뉴욕 경찰, 프랑스 특수부대 등 세계 각국 군경에서 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 업체가 제작한 하이엔드급 에어소프트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NYPD의 폴리스 아카데미에서는 그 소총을 처음 다뤄보는 루키들이 실제 총기를 다루기 전에 저희 제품으로 먼저 트레이닝을 합니다. NYPD 스와트 팀도 현재는 저희 제품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특수부대에서도 에어소프트건을 전술 훈련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일부 특수부대들, 경찰특공대라든지 육군본부의 특수부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제품들을 군사훈련용으로 납품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총기와 유사한 실제 총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트레이닝 활동이 다 가능해져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을 활용한 훈련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실총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실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직접 전투 훈련을 에어소프트건을 활용하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탄으로 갈 수 있는 실탄으로는 직접적인 이런 전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군끼리는. 그래서 그때 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이 에어소프트건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마일즈 장비보다 플라스틱 탄환을 쓰는 에어소프트건이 더 나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707 특전사 출신 유튜버 은하캠핑의 말입니다. 네, 현재 우리 군에 그 마일즈 장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행동들을 이런 통각을 통해서 직접 맞으면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실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좀 구현을 해가면서 그 비전술적인 행동들을 좀 제한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안전과 함께 또 다른 장점은 비용입니다. 표적지에 하는 실탄 사격에 비해 에어소프트건은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실제 전투를 가정한 사격 연습이 가능한 실탄은 구현할 수 없는 여러 장점이 있는 겁니다. 실탄 한 발이 대략 250에서 한 300원 정도가 하는데 이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 그 BB가 싼 거는 한 3원, 비싼 거는 한 15원 정도를 합니다. 제일 비싼 이 BB라 하더라도 실탄의 20분의 1 가격밖에 하지 않는 거죠.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해 자동 발응하려면 반복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반복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과 훈련 효과 등을 감안하면 에어소프트건은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특수부대원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몸이 기억하는 거죠. 기존의 훈련을 할 때는 적을 발견하게 되면 빵 하고 입으로 외치는
훈련이었다면 저희 제품은 실제로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는 훈련이 된다는 거고, 그 훈련이 몸에 익어서 머슬 메모리화가 된다면 실전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꼭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나 예비군에도 에어소프트건은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예비군 부대나 아니면 일반 보병 부대 같이 그 실사 사격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제 총기를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없는 그 인원들에게도 이 총으로 인해서 어떤 실전 감각을 좀 더 배양할 수 있는. 그럼에도 우리 군은 아직은 부대장에 따라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구입하거나 특수부대원들이 전술 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를 털어 구입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테러 부대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런 에어소프트 건을 사비로, 싸제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반동이 흡사하잖아요. 무게도 그렇고 반동도 흡사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0.2줄에 묶여있는 탄속도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 1줄, 군 납품 에어소프트건의 경우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규정을 지키려면 사비를 들여 에어소프트건을 구입해도 훈련에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에어소프트건은 정말 쏘면 그냥 틱 나갈 정도의 그런 속도로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수십 년간 에어소프트건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왔던 인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강조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규제하기보다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잘 사용돼서 그 에어소프트건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닌가. 가볍게는 레저 스포츠 소재에서부터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산업적 측면, 여기에 군사적 활용 측면까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 해소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법안 소위 통과한 법안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네. 안전조치가 이제 미흡했던 이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네.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제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네. 이제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네. 경영 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 그리고 법인은 이제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지게 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네. 이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 참사인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중대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그리고 바닥 면적이 이제 10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 이용업소 등이 제외가 됩니다. 네. 학교 시설, 그리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제외되는 게 많은데 징벌적 손해배상자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제정안에서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이제 네. 법인이 최대 5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네.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애초에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네. 이제 공무원 처벌 특례 규정 등은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제 빠졌는데요. 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네. 다만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더 줘서 네. 공포 일로부터 이제 3년 후에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법안 통과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 이어온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리는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이제 27일 만입니다. 네. 정의당은 이제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를 했다라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제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그리고 50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이 현실에서 네. 이제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다라면서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정의 규정 역시 네. 대표이사가 아니고 안전 담당 이사 등 하급자 또는 하도급 관계 등으로 이제 책임을 돌릴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도 원청업체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면서 네. 공기 단축을 요구하고 사업에 실질적인 관여를 한다면 도급 형태의 포섭돼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총은 경총대로 좀 과하다라면서 이제 법안 재심사를 촉구하고 있고요. 네. 노동계는 또 노동계대로 네. 구멍이 뭐 숭숭 뚫려 있다라면서 이제 법안 재심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뭐 법안이 재심사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좀 지금으로서는 좀 낮아 보이는데요. 네. 이제 일단 물리적으로 지금 여당이 8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네. 이게 좀 사실상 좀 여야가 법안을 재심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법안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이제 백 의원은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지 못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오늘 법안 소위에서 가결된 이 법안으로 네. 처리할 것임을 좀 시사한 셈입니다. 일단 뭐 첫 발은 뗐는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차차 보완을 해나가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의붓 엄마의 상습 폭행으로 생후 겨우 16개월 만에 췌장 절단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법 제정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정인이법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법인가요? 네, 정인이법은 아동학대 관련 발의된 40여 개의 법안을 의미하는데요. 네.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처벌 강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즉시 격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네.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로 네. 40여 개나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는 일단 조속히 논의해서 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여당은 이제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네. 격리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인이 사건 의붓 엄마를 아동 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던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우리 현행법은 네. 고의성에 따라서 살인죄와 네. 치사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사람을 죽게 했더라도 네. 처음부터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면 살인죄가 되는 반면에 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검찰은 지난 12월 네. 양모인 장모 씨를 기소하면서 네. 아동학대 치사 그리고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네. 살인죄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췌장이 절단되고 네. 파열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폭행으로 이제 췌장이 파열돼서 네. 사망한 일반 성인 사건의 경우에 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반 성인들을 상대로도 네. 살인죄를 적용을 하는데 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16개월의 어린 네. 아이를 상대로 이런 폭행을 한 것이 네. 단순 과실범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동학대 치사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네, 2014년에 신설된 아동학대 특별법에 따른 네.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아동학대 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 형벌의 기준을 정하는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네. 최고징역 10년형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인죄가 아닌 네.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면 양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네. 보통동기 살인에 대해서 양형위원회가 기본형으로 네. 10년에서 16년, 가중될 경우에는 1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의 형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정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네.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더 큰 형이 네.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네.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네.
외국의 경우 이제 신고 건수 중 80%가 네. 신고 의무자의 신고로 이루어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 이제 아이가 네. 주위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그 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 예산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네.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또 이제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사후 조치인데요. 네.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행위자가 네. 보호자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호자가 사후에 네.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뭐 취업 알선, 네. 알코올 중독 및 뭐 조울증 치료, 네. 상담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호자가 이제 의무적으로 이런 치료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인식 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동의 안전은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네. 시혜가 아니라 이제 권리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강화해서 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아동학대는 말씀하신 대로 부모나 가정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랑 국가 전체가 책임과 의무를 떠안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적 장애인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민법상 10년의 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장애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도 입법자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양경찰청 본청 감사팀장 고유미 경정이 1953년 해경 창설 이후 두 번째 여성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고유미 총경 승진자는 여경 최초 경비항 함정, 본청 감찰팀장, 감사팀장 등 각종 여경 최초 타이틀을 달며 금녀의 벽을 깨웠습니다. 16개월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이 사건 의붓 엄마 장모 씨가 변호인을 통해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과 기사를 수차례 공유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월 7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